이 모든 것은 지난 여름 어느 날 오후 캘리포니아 해안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할머니와 나는 거의 매년 휴가를 간다. 지난 여름 우리는 작은 나무집을 빌렸다. 그건 뒤뜰에 몇 그루의 소나무와 많은 관목들이 있었고 꽃들로 가득 찬 앞마당이 있었다. 그건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 위, 바다 근처, 마을의 변두리에 있었다. 할머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여름의 끝자락에 휴가 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때가 더 조용하고 저렴하다고 말씀하신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외딴 해변 근처의 높은 바위 위에 홀로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내 위에 하늘에서 빨간 빛을 보았다. 나는 그것이 7월 4일에 사람들이 발사하는 반짝임 또는 로켓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건 색깔을 바꾸고 불꽃을 내뿜으며 내려왔다. 더 낮아졌을 때 나는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작은 비행기나 심지어 더 큰 무언가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짝이거나 로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리도 내지 않고 해변에서 150피트쯤 떨어진 바다 바로 앞에 떨어졌다. 나는 항공 재난을 목격했다고 생각하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내린 사람이 있는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해변의 고요와 평온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무서워서 도망가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지를 두고 조금 더 기다렸다. 내가 그곳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비행기가 아니 무엇이든 간에 바다에 하얀 무언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바위를 향해 헤엄치고 있었다. 나는 이 비행기 조종사였을 거라고, 그가 사고에서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를 도울 작정으로 나는 그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수영을 너무 잘해서 그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다가왔을 때 난 그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바위로 헤엄쳐서 올라오기 전에 친절한 미소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가 자신을 구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상황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았고 이것이 나를 조금 진정시켰다. 그가 바위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는 마치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물을 흔들어 나에게 행복한 눈짓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확실히 기분이 좋아졌다. 돌출된 바위에 내 근처에 앉으려고 넘어온 그는 체념과 함께 한숨을 내쉬며 하늘에 막 나타나기 시작한 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내 나이 정도로 보였고 나이는 조금 어렸고 키는 조금 작아 보였다. 그는 몸에 꼭 맞는 흰색 정장을 입었다. 젖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수 소재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의 발에는 두꺼운 밑창이 달린 흰색 부츠 한 켤레가 있었고 가슴에는 날개가 달린 금색 하트 문양이 있었다. 휴대용 라디오처럼 보이는 어떤 장치들이 그의 벨트 양쪽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건 같은 금색이었다. 중앙에는 아주 예쁘고 크고 빛나는 버클이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있었다. 그가 말이 없어서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웃으며 강제 착륙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착했다. 그는 이상한 억양과 크고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조종사는 어른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종사는 어떻게 됐어?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그가 있어. 네 옆에 앉아 있어. 오, 난 깜짝 놀랐다. 이 아이는 챔피언이었다. 내 나이에 그는 이미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부모님이 매우 부자일 거라고 상상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나는 추워지고 있었다. 그가 추우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렸다. 응, 온도가 딱 맞아. 그가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나는 대답했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하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임무수행이라고 대답했다. 나처럼 평범한 방학 중인 아이가 아니라 분명 중요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임무가 있었다. 어쩌면 비밀스러운 임무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그저 어린아이였다. 나는 감히 그에게 임무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 네 부모님이 네가 비행기를 파괴한 것을 알고 화를 내지 않으실까? 하지만 난파된 건 아니야 라고 웃으며 대답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완전히 파괴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물 밖으로 빼서 수리할 수 있어? 아니면 안 되나? 아, 그래, 물 밖으로 꺼낼 수 있어. 그는 다정하게 나를 관찰하다가 이름이 뭐니? 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하지만 사람들을 나는 짐 또는 짐이라고 불러. 라고 내가 말했지만 뭔가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내 질문에 완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제를 바꿨다. 그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화내지 마, 짐. 화내지 마. 몇 살? 거의 넌?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마치 아기가 간지럼을 당하는 것을 연상시켰다. 나는 그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고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다. 난 그게 싫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친절했고 호의적이었다. 난 그에게 정말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며 웃었다. 허리띠에 손을 뻗은 그는 라디오처럼 보이는 장치들 중 하나를 꺼냈다. 그건 계산기였다. 그가 그것을 켰고 전에 본 적이 없는 빛나는 상징들이 나타났다. 그는 몇 가지 계산을 했고 그 결과를 보고 그는 더 심하게 웃기 시작했고 아니, 내가 너에게 말했다면 넌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밤이 되어 아름다운 보름달이 나타나 바다와 해변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난 그 이상한 아이의 수수께끼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다. 그 아이가 뭐였든 간에.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는 8살을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비행기 조종사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난쟁이인 건가? 그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을 믿는다며 거의 산만하게 말했다. 이 관찰이 내게는 이상해 보였지만 이것이 미스터리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는 빛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밤의 별들이 그의 눈동자에 비추는 것 같았다. 그는 너무 아름다워 보통 사람이 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불타는 비행기가 바다에 빠졌던 것을 기억했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건 난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에는 매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가 내 바로 앞에 나타난 것은 이상했다. 재미있는 상징들이 있는 그의 계산기도 이상했다. 그의 억양과 옷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그는 어렸고 우리 아이들은 비행기를 몰지 않는다. 너 외계인이야? 나는 조금 겁이 나서 그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그게 널 두렵게 할까? 그 순간 나는 그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나는 조금 겁이 났지만 그는 친절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너 나쁜 사람이야? 나는 소심하게 물었다. 그는 즐거워하며 웃었다. 네가 나보다 더 못할지도. 왜? 넌 지구인이니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했다. 그는 우리 지구가 썩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나를 조금 괴롭혔지만 나는 그의 말을 잠시 무시하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너 정말 외계인이야? 두려워하지 마. 웃으며 그는 나를 위로하고 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우주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 수백만 개의 행성들이 살고 있어. 저 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의 말은 나에게 이상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백만 개의 세계를 거의 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특히 그가 친절하고 무해해 보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 지구인들이 나쁘다고 그래? 내가 물었다. 그는 계속해서 머리 위를 쳐다보았다. 지구에서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 대기는 밤하늘을 빛나게 해. 색깔? 나는 다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난 다시 한번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게다가 나는 그가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 그와 반대로 말이다. 그 시절에 나는 커서 탐험가가 되고 싶었고 남는 시간에 범죄자들을 사냥하고 싶었다. 거기 저 별 무리가 보여? 황소 자리에 있는 별들? 아, 응, 물론. 나는 항상 그것들이 너무 예뻐서 보는 걸 좋아해. 그들은 플레이아데스라고 불리고 놀라운 문명의 본거지야. 우리 모두가 여기서 나쁘지는 않아. 저 별 좀 봐. 100만 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나쁜 건 아닌데 왜 우리 모두가 나쁘다고 했지? 응? 그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그런 말 안 했다고 화답했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는 말했다. 이건 기적이야.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를 공상에서 깨울 수 있었다. 그는 나의 사촌이 가장 좋아하는 록 가수에 대해 생각할 때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는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화가 난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몇몇 지구인들이 종종 우주 밖의 다른 세계의 거주자들보다 덜 좋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 그렇지,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짐, 내 말도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만두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 때마다 신경 쓰인다. 결국
나는 우리 반에서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이고 게다가 나는 거의 10살이었다. 이 행성이 그렇게 나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달이 어떻게 바다에 비춰지는지 알아챘어? 그는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주제를 바꿨다. 달의 반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만 하려고 온 거야? 어쩌면 우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 그가 말했을 때 난 마침내 저 애가 미쳤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그는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그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이유였다. 나는 집에 가고 싶었다. 그의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믿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아니면 내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을 수도 있고. 외계인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나는 그와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화가 났다. 나는 그의 코를 때려주고 싶었다. 왜? 내 코가 정말 못생겼어? 추위가 사라졌다.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건가?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기 싫었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이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나는 말은 안 했지만 놀랐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였을 수도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외계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내가 미친 사람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물었고 생일 케이크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무슨 증거? 그는 다리를 쭉 뻗고 팔꿈치를 바위에 받쳤다. 이봐, 짐. 미묘한 종류의 지능을 위한 미묘한 문이 있는 현실의 또 다른 유형. 다른 더 미묘한 세계가 있어. 미묘가 무슨 뜻이야? 촛불 몇 개? 그가 웃으며 물었다. 누군가가 내 배를 때린 것 같았다. 내가 멍청하고 느린 것 같아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의 말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내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웃기 시작했다. 다시는 그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